ML 생애주기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에피소드 3로 전체 생애주기 중에서 실험과 학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과 학습 파트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 되는데요. 데이터 가공과 모델 만들기입니다. 데이터 가공 파트는 전 처리를 포함하는 파트고, 이 가공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꼼짝꼼짝 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가공을 하고, 그리고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나누죠. 이 모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험과 학습 파트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번 학기 내내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 파이프라인인데요. 데이터, 특정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을 결정하고요.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외부 비디오를 통해서 지도 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 무엇인지 가볍게 배웠을 텐데요. 지도 학습이란 뭐였죠? 계속 데이터와 데이터의 정답을 같이 이렇게 머신에 넣어주고, 다시 그릴게요. 지도학습이란 이런 관계죠. 이게 정답, 이게 데이터일 때 계속 이런 모델에게 X 주고 Y를 맞추도록 이 관계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모델은 이 F를 구하게 되죠. 결국 이걸 구하는 과정이 모델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고,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X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정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도 우리는 모델 학습이라고 나이브하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모델 만들기입니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학습이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모델이란 또 뭘까요? 데이터와 알고리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산을 거쳐 만드는 산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이 적합한 것 같아요. 입력이고요. 출력입니다. 자, 모델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요.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설정을 필요한 파라미터,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모델 학습을 하고 최종적인 모델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속성 부분이에요. 즉,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즉, 가변적으로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결국 이런 실험의 목적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적의 모델이요? 만족할 만한 성능을 제공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실험은요, 입력 조건을 바꾸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즉, 데이터를 다양하게 바꿔보고요,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바꿔보고요, 각각 알고리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바꿔서 이 모델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바꾸는 케이스마다
요 여러 개의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녀석, 베스트 모델 를 찾는 것이 바로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생애 주기에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우리는 모든 방법에서 어떤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를 원하는데요. 이런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지 않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데이터를 바꿔보거나 알고리즘을 바꿔보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입력 조건을 바꾸면서 모델 성능을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나와요. 데이터 2개, 트레이닝 알고리즘 2개, 뭐 파라미터 경우수 4개. 이렇게 했을 때 총 1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모든 케이스를 반드시 다 탐색해봐야만이 베스트 모델을 고를 수 있다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러워지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든 경우 수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무식해서 연구를 혹은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할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인지, 그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본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어떻게 알죠, 교수님? 네, 우리는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합니다. 연구자들은요, 어떤 데이터, 어떤 알고리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모델 학습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성능 리포트를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논문을 참고해서 대략적인 실험 세팅을 따라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현업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개인의 노하우가 생겨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직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튜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애주기 실험과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봤는데 실험은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최적화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거나 개인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모든 경우 수를 탐색하지 않고 문제를 최대한 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험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모델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모델 검증에는 비교 평가와 실험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델 검증의 비교 평가는요. 다양한 모델에 따른 성능 비교가 있고 다양한 모델의 학습 조건 비교가 있는데요. 뭐 성능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정확도 혹은 예측 성능이 나오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걸 의미한다는 건 아실 거고 요 학습 조건 비교라는 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학습 조건이라 함은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각각의 것들을 또 비교하는 걸 뜻합니다. 모델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추적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데이터 취득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트에서 우리는 데이터도 버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비교 평가에서도 모든 조건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했는지, 그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모델 학습의 성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모든 실험들의 결과를 기록해야만이 나중에 베스트 스코어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을 다시 원복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그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 실험은 왜 실패했는지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실험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모델 학습의 실험 조건을 관리하는 것은 코드와 데이터 버전 그리고 패키지 버전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냥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험 결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드와 데이터 버전 관리, 그리고 실제 그 실험 환경인,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버전 몇을 사용했다, 어떤 오픈CV 라이브러리를 버전 몇을 사용했다, 이런 구체적인 메타 정보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델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에 맞춰서 학습된 모델도 버전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예요. 모델 1은 데이터 1 가지고, 알고리즘은 2 가지고, 뭐 파라미터 이렇게. 모델 2는 데이터 2, 알고리즘 1, 알파 A1, B 0.3 이런 식의 정보를 버전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건요, 왜 실험 추적 관리가 필요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아직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은 매우 체감해요. 왜냐면 성능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각각의 실험에 대한 정보가, 메타 정보가 관리되지 않다 보면 그 실험을, 그 모델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재현할 수 없다는 소리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 다시는 그 높은 성능의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험 추적 관리가 될 수 있는 ML 생애 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적 관리의 예시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예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툴을 여러분들에게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눈으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너무 이 애저라고 하는 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병 진단 분류기 예시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 횟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국 이게 각각의 모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MLOps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모델 학습 결과를 보유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보관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내가 지금 모델 학습을 끝냈는지, 취소했는지, 모델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제로 언제 이 서브밋된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얘를 CPU 모드로 돌리고 있는지 GPU 모드로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AutoML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특정 지시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봤던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각각의 모델들의 그러니까 모든 모델들의 결과를 추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 모델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매핑됐다고 치시죠. 그러면 얘를 또 클릭하면 정말 이 모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ML 생애 주기가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관리되고 있다면 매우 편하겠죠. 실제로 모델 하나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모델 하나의 메타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들어가면 자세하게 이렇게 상태 정보가 디테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CPU로 동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아이디도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모델에 사용한 알고리즘이 뭔지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이 모델의 성능도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서빙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로 이렇게 모델에 대한 메타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또 메타 정보 안에서 데이터, 이 인풋 데이터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실제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실제 이 당뇨병 환자 데이터가 이렇게 아이디, 환자 정보, 기타 등등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죠. 이 사용한 알고리즘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런 매트릭이라고 하는 파트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 우리가 어떤 모델의 성능은 다양한 성능 지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accuracy, AUC, AUC weighted, average precision score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건 다 성능 지표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태스크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해진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모델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상태, 이게 지금 현재 서빙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추적 관리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ML 생애 주기 실험과 학습 파트에서 또 학습 방법을 결정짓는 방법, 앞서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바꾸고 알고리즘을 바꾸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거나 개인의 노하우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막 처음 연구하기 시작하고 처음 개발하는 분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 자동화된 AML이라고 해서 AM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토메이티드 ML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곽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좋은 알고리즘 찾고 알아서 하이퍼 파라미터 좀 튜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AML이라고 하는 기술들은 이제 많이 클라우드 이런 플랫폼들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조금 쉽게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된 ML이란 뭐냐? 빠르게 최적의 모델을 찾는 지능화된 학습 방법입니다. 지능화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실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똑똑하게
입력 조건에 따른 ML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예측하여서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력 조건을 통해 모델 학습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어떻다고요? 자동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모든 경우 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력 조건을 알아서 찾는다는 거죠. 개발자가 직접 데이터의 전처리를 하거나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실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AML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을 클릭해보면 본인이 자동으로 이런 경우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을 실험해보고 성능을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좋은 성능으로 리포팅하고 있는 게 요거네요. 자동으로 맨 위로 랭킹을 먹여줬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고 서비스로 서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매트릭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그 모델의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클릭해서 빼고 또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AML 특정 모델 학습의 로그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조만간 본격적으로 기계학습 수업 들어가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이 로그들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AML 특정 모델의 스크립트도 이렇게 요 스냅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추적 관리 ML 생애 주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험과 학습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모델 검증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되게 많죠? 네. 교수님도 이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ML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많구나. 그리고 그 역할을 결국 각각 컴포넌트를 다 모든 사람이 맡아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한 연구원들,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어요. 즉, 여러분 다시 이거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내가 모델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델 검증하는 파트는 크게 성능 예측 파트와 예측 성능 파트와 처리 성능 파트가 있는데요. 예측 성능은 ML 과학자의 관심사고 처리 성능 파트는 ML 엔지니어의 관심사입니다. 즉 보시면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 값에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고요. 즉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내 알고리즘이 성능 70%로 매우 똑똑했으면 좋겠어. 아니죠. 사실은 더 똑똑했으면 좋겠죠. 최종적으로는 100%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을 내는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ML 엔지니어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델 예측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쵸?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눈앞에 있는 보행자를 인식하는데 엄청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시간, 예를 들어 5분에 한 번씩 예측 결과값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소요되는 시간이 관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도 무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위에 올라가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엄청 무거워 봐요. 그럼 배터리 엄청 빨리 먹겠죠. 이런 것처럼 ML 엔지니어의 관심사는 뭐다?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하는 컴퓨팅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론 성능이다. 관심사가 다르네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졸업 이후 인공지능 분야를 진출할 때 과학, 데이터 과학자 혹은 머신러닝 과학자, 뭐 ML 과학자로 진출을 할지, 뭐 ML 엔지니어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진출을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뭐 예측 성능 같은 경우는 다양해요. 그냥 이렇게 모델 보면은 뭐 이렇게 평가 지표, 모든 평가 지표를 다 볼 수도 있고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리 성능, 즉 엔지니어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런 거예요. 서비스가 배포된 뒤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고, 모니터링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어때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각화해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요. 보면은 뭐 failed request count도 하고 있고, 오퍼레이팅 타임도 재고 있고, 리퀘스트 카운트도 재고 있고, 많이 뭔가 성능을 재고 있는데 되게 시스테매틱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서비스 배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들입니다. 교수님이 그 네이버 클로바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스마트 렌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광고를 넣으면 사람들이 엄청 쿼리를 던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엔지니어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때 쿼리가 너무 많이 날아와서 서버가 터지지 않도록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어떤 쿼리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 서비스가 지금 그런 어떤 리퀘스트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처리 성능을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알람이 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고 하는 분들도 반드시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ML 생애 주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통합관리 프레임에서 이렇게 배포된 서비스를 또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배포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면 다음 아래와 같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